네,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 목요일 근무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일하려고 나오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다람쥐 쳇바퀴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 되면 일어나고, 시간 되면 밥 먹고, 시간 되면 또 일하러 나가는 일상. 어찌 보면 회사 다닐 때도 똑같죠. 회사 다닐 때는 더 압박감이 있죠. 알람이라는 압박감도 있고, 시간에 딱 맞춰서 나가야 되고 그러긴 한데, 그나마 택시는 1차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차를 혼자 타는 거, 내가 조금 늦장 부리면 좀 늦게 나갈 수도 있고, 조금 일찍 일어나시면 일찍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좋은 점도 있긴 한데,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일상 지겹다. 물론 매일 손님은 바뀌지만 그 중에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도 있죠. 비슷하지만 조금씩은 다른 스트레스. 즐거운 좋은 손님들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하루에. 어찌됐든 일을 시작해 볼게요. 이제 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시작하신 분들, 택시에 대해서 되게 쉽게 보고 접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어찌 보면 쉽죠.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되고, 비교적 따기 쉬운 택시 자격증만 있으면 택시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운전의 적성만 맞다고 해도 다들 쉽게 생각하고 하시죠. 근데 일반 자가용 운전이랑 택시 운전은 이게 차이가 크거든요. 나 혼자 편하게 다니는 운전과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운전, 이게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승용차로 이동을 할 때 보통 20-30분 안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걸로 끝이죠. 일 보고 나서 다시 운전하지만은. 근데 택시는 계속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 보통 제가 9시간을 일을 하면, 저는 따로 밥을 안 먹으니까 9시간 일을 하면 8시간, 라면 하나 먹는다고 해도 8시간 반 정도 운전에 투자를 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물론 광주에서 서울 가는 운전도 쉬운 일이 아니죠. 중간에 휴게소 한두 번 들린다고 해도. 하지만 그 3-4시간을 시내 운전을 한다는 건 엄청나게 피곤한 작업이거든요. 사람들은 나 운전할 줄 아니까 태시나 해볼까? 개인 택시 좋다는데, 돈 있는데 개인 택시 해볼까? 정년도 없고, 손님 콜 받아가지고 태우고 내려주면 돈 번다는데. 다들 이런 좀 쉬운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택시를 하시려는 분들은 생각도 많이 해보셔야 되고, 많이 알아보셔야 되고, 또 요즘은 80% 이상이 콜로 다니니까 이런 콜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좀 해야 된다 하면 콧방귀 끼는 사람도 있더라고. 들릴 듯 말 듯 하게 가끔 얘기하다 보면. 근데 이게 엄청 피곤한 작업이거든. 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픽업이 얼마든 목적지가 얼마든 다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최소한 몇 달을 돌려야 된다는 거. 그 중간에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그나마 이제 가맹택시 같은 경우는 픽업이 약간 짧은 편이지만, 일반 택시 같은 경우는 픽업이 2km, 3km는 가볍게 뜨니까 4-5km 이상도 많이 뜨고, 이제 어느 정도 저 정도 데이터가 쌓여 계신 분들은 막 7-8km 되는 건 거절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직 데이터가 좋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콜 수라든가 픽업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못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거 다 받아서 하셔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상당하죠. 손님한테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하지만은 그런 픽업 스트레스, 이것도 상당해요. 그러니까 손님만 스트레스를 주든지 카카오만 스트레스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카카오는 카카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주고,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주고, 참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를 한번 시작하셔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방면으로
택시가 어떤 스트레스가 있고 어느 정도의 노동 강도가 있고 또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는지 잘 알아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뭐 어떤 분들은 의견이 갈리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를 하시려면 아무리 내가 운전을 좋아하고 적성에 맞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시와 승용차 운전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를 하시기 전에 한 달에서 3달 정도는 법인 택시를 한번 타보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은 운전을 하셔야 되고 또 이런저런 손님들을 다 만나보게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택시라는 직업이 나한테 맞나, 아니면 쉽게 봤는데 뭐 못하겠나, 이런저런 걸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한 달에서 3달 하다가 사고 나서 개인 택시 자격을 박탈당하면 어쩌나. 이게 개인 택시 양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한 달하고 3달 사이에 인사사고가 날 정도면, 또 인사사고도 내 과실이 높은 인사사고가 나야 무사고 경력이 없어지거든요. 그 3달 안에 그렇게 조심조심히 운전하고 신경을 써서 일을 했는데 인사사고가 났다. 카카오티 가동. 녹화하면서 지금 충전소 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충전소 갔다가 세차도 한번 할 생각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콜이 들어와 버렸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원래 저녁 같으면 큰 도로에서 차 돌려버렸을 건데 지금 시간이 큰 도로에서 차를 돌릴 만한 시간이 아니라서 이쪽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봉고차 때문에 못 가네. 체인점 어디냐, 저기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랑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있겠죠. 하다 보면 다 적응된다. 뭐 못할 게 뭐 있냐. 그냥 바로 돈 있으면 개인 택시 해라. 뭐하러 회사에 이것저것 다 뜯기면서 법인 택시를 하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왜 이런 걸 추천을 하냐면 65세 미만인가는 바로 판매를 못해요. 개인 택시를 샀을 때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 고작 한 달 운행했는데 뭐 폭행 사건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큰 사고를 내가지고 누군가를 심하게 다치거나 죽게 한다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 판매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65세 미만은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우리네 인생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손님 태울게요. 뭐 이상 뭐 제 개인적인 의견에 의한 택시를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시작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이었고요. 물론 이제 제 영상 보시면 욕이나 짜증이 좀 많긴 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 영상에는 없는 택시 기사들이 이런 부분에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구나,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알 수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상황들이 비슷비슷해요. 뭐 군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소, 노쇼, 그리고 차에서 하는 이상한 언행, 가끔 하는 언행들, 뭐 그런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욕과 짜증을 빼면 나머지는 택시 기사들이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나 화가 나는구나 하는 걸 제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택시 기사들의 일상은 조금 많이 안 보이고, 뭐 좋은 정보들, 팁들, 뭐 새로운 이슈들, 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알려주시니까 정보 같은 거는 다른 분들 영상에서 보시면 좋고, 이런 택시 기사의 일상 그런 걸 보시려면 제 영상을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욕이나 짜증은 알아서 필터링 해갖고 들으세요. 저는 이게 제 일상이고 컨셉이고 습관이니까, 일상생활에서 저는 그렇게 막 욕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아요. 거의 욕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택시 근무하는 그런 걸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은 오버하는, 다른 분들이 뭐 화나고 짜증날 때 속으로 했던 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상이 많은 거니까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좋은 것만, 알아야 될 것만 뽑아 가시면 됩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내 스승으로 삼아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사람의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사람의 나쁜 것은 배척하면 그것 또한 스승이 된다는 거죠. 나쁜 사람이 스승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쁜 사람이 나쁜 걸 안 배우게 하는 것도 어느 부분적으로 볼 때는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화나 짜증이 많긴 한데,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진 않았지만 썸네일 제목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내가 하는 언행이나 행동이 네가 된다. 물론 영상에서 화를 내고 짜증내고 하는 그런 게 저라는 사람이 돼갈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것 같긴 해. 요즘에 이제 녹화를 가끔 안 하고 일할 때나 아예 안 할 때도, 하루 종일 안 할 때도 약간 화나 짜증이 나더라고. 물론 누구한테 말 못하고 뭐 채팅방에나 한 번씩 쓰고 혼자 욕하고 혼자 짜증내고 하긴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을 지키고 약간의 배려만 있다면 나지 않을 그런 화나 짜증이거든. 그런 거 있어요. 택시를 불렀어. 픽업을 가. 콜을 받았으니까. 근데 가고 있는데 취소해버려.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취소해버려. 픽업 가고 있는 사람만 병신 되는 거니까요. 픽업 가는데 쓴 가스, 내 노동력, 그리고 그 픽업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콜을 받을 수 없었던 내 상황, 이런 건 누가 보상을 해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픽업을 갔어. 아무도 없어. 카카오티. 픽업을 갔는데 아무도 없을 때 이게 얼마나 많은 큰 스트레스인데요. 물론 사람들은 1분, 2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1, 2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4시에 출발할 거 4시 2분에 출발하면 되는 거니까. 일상생활, 내 일상생활에서 1, 2분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야 어찌 보면. 근데 택시기사한테 1, 2분은 그게 다 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낮에 시간당 24,000원을 번다고 했을 때 그럼 분당 400원을 벌어야 돼요. 그 사람이 늦게 나옴으로 인해서, 2분 늦게 나옴으로 인해서 저는 800원을 길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는 손님들한테 바라는 게 미리 나와서 기다려라, 밖에 나와서 불러라, 이게 아니에요. 콜을 불렀으면 몇 분 뒤에 도착한다 이런 게 뜨거든.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오면 되잖아. 내가 바라는 건 그 정도인데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그런 작은 약속, 작은 배려, 또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 바로 입구 옆에 동이면서도
차단기 열리자마자 여기서 내릴게요. 이게 뭔 짓거리야. 그리고 골목도 집에 가는 골목이나 아니면 술집 골목, 아니 그냥 길가에 내려서 1, 20m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인데도 끝까지 앞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내릴 시점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런 기본적인 약속, 간단한 배려를 안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지. 제가 진짜 아무 맥없이 쓰잘데기 없이 욕하고 짜증만 내는 사람은 아니거든. 뭔 얘기하다 이 얘기까지 넘어가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영상을 한 번씩 보시면, 필터링 해서 보시면 택시기사들의 일상이라든지 아 이런 부분에서 짜증과 화가 나는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따 신호 길다. 그럼 저는 픽업 가겠습니다. 뿅. 네, 다음 콜 바로 들어왔고요. 제가 제 영상 보라고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보면 어느 정도 도움될 만한 내용은 있으니까 욕한다고 꺼버리지 마시고, 짜증낸다고 꺼버리지 마시고, 보다 보면 좀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는 거 좋다고 얘기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짜증이나 화를 한번 최대한 자제하고 일을 한번 해볼게요. 뭐 군뱅이가 나와도 아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 쓰레기 손님이 늦네요, 뭐 이런 식으로 평소 같으면 아이 개새끼들 좀 빨리 좀 나오지 씨발 진짜 징하네 징해 이랬을 건데, 앞으로는 오늘은 좀 자제하면서 해볼게요. 이게 괜찮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나를 만든다고. 나를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변화한다는 게 꼭 좋다 재밌다는 아니겠지만, 또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지도를 한 번씩 이렇게 신호 걸렸을 때나 보잖아요. 픽업 갈 때나 아니면 목적지 갈 때도 이렇게 한번 줄여서 보셔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돌아가는 경로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렇게 가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신호 걸리고 그랬을 때는 하셔야지, 운전 중에 하시면 위험하니까 자기가 완전 익숙해졌다 하기 전에는 이런 행동 안 하시는 게 좋고, 신호 걸렸을 때나 잠깐 정차했을 때 얼른 줄여가지고 한번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 해보시면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던 아파트나 골목 같은 데 들어갈 때는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부터 잘 살펴보고 들어가시라는 거. 워낙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파트 동 앞에서 부르고 천천히 걸어서 입구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 보면 뭐 우리를 생각해 준다는 명목하에, 그러면 미리 알려줬어야지.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들 맘대로 저 안에 동에 찍어놓고 입구에서 손 흔들고 있어요. 그걸 보면 다행인데 못 보고 지나쳐버리면 난감해지거든. 저 안에까지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옛날 택시 초창기에 그런 손님도 있었어요. 아니 나는 밖에서 불렀는데 왜 안에 들어가 있냐고. 이거 GPS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GPS는 작동을 안 하다가 GPS를 사용하는 어플을 켰을 때 그때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좀 있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계속 GPS를 사용하는 어플을 계속 틀고 다니는 사람들은 GPS가 제 위치를 정확히 잡아서 이렇게 길 안내를 하죠. 근데 그냥 뭐 다른 거 안 쓰는 어플만 쓰다가 방금 딱 택시 어플 켜가지고 위치를 잡을 때, 그럴 때는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네, 픽업 위치에 왔는데 아무도 없네요. 은행 안에서 더워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전화 한번 해볼게요. 뿅. 참 사람들이 예의가 없어. 여기 세워드리면 될까요? 예, 여기 세워주세요. 안녕하세요. 뚝 님이 뽕. 사람이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아야지. 뭐씨
욕 안 하기로 했는데 카카오티. 자꾸 욕 안 하기로 했는데 자꾸 욕이 나오려 그래요. 워낙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인사를 먼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인사를 하면 받아달라는 게 제가 너무 큰 욕심일까요? 참, 저는 그런 부분 좀 그래요. 내가 저 손님하고 나이 차가 엄청 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나야 한 5살, 10살 날 것 같은데 난 저런 게 너무 싫더라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기본적인 예의인데 되게 택시 기사들을 알로 보는 거죠. 솔직히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딱 까놓고 말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택시 기사는 알로 보잖아. 옛날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 좀 더 이상 나쁜 말 안 할게요. 하여튼 택시기사에 대한 인식은 별로 안 좋아. 아주 오래전 영상에도 그런 말 했었는데 택배기사들한테는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택시기사들한테는 하나도 안 고마워한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택시는 소모되는 서비스, 이게 사라져버리는 서비스라. 근데 택배는 나한테 뭔가 안겨지는 서비스잖아. 그런 다른 점이 있긴 한데 아무리 무료 배송이어도 그거 다 돈 받고 배송하는 거거든. 무료로 배송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딘가에서 가격이 올라가든 회사에 받든 택배사 뭐 쿠팡에 받든 뭐 돈 다 받고 배달해 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무료 배송이라 뭐 택배 기사님들이 공짜로 무료 봉사하는지 아는지 택배 기사님들한테는 되게 고마워하면서 택시 기사한테는 당연한 당신의 일 또 돈 받고 날라주잖아. 끝. 참 답답하죠. 어찌 보면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어찌 보면 택배가 아니라 택시거든요. 택배 없어도 살아요. 근처 마트 가서 사면 돼. 택시 없으면 어찌려고. 차도 없고 버스 타긴 불편하고 힘들고 덥고 춥고 멀고 택시 없으면 어쩌려고 그래. 진짜 사람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건 택시예요. 택배는 편리함을 주는 거지. 약간의 편리함. 없어도 살 수 있는 거. 근데 사람들은 택시를 되게 알로 보고 고마워하지도 않아. 코로나 직후에는 좀 고마워하더라고. 그때 택시가 잘 안 잡혔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냥 그래. 네, 안녕하세요. 신안동 맞으시죠? 또 인사 씹혔어. 물론 일한다고 뭐 통화하나 본데 어쨌든 씹혔어. 젠장. 내가 웃음냐? 확 씨. 아유, 화 안 내고 짜증 안 내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자꾸 건드네. 그러지 마. 형 양띠야. 되게 순한 사람이야. 화나게 하지 마. 그래도 오늘 매출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버튼이 안 눌려서 지금 시간은 볼 수가 없는데 이놈 버튼이 안 눌려. 운행 정보랑 공기압 계기판 바꾸는 거 있잖아요. 한 번씩 안 눌려. 아마 4시 15분 그쯤에 시작했으니까 1시간 20분 정도 됐는데 31,800원 훌륭하죠. 일 시작하고 한 10분 만에 첫 콜 받았으니까 10분 만에 첫 콜 받고 1시간 10분 만에 31,800원 한 거니까요. 훌륭하죠. 중간에 11km 짜리도 하나 떠줬고 무진로에서 많이 막힐 것 같았는데 별로 안 막혔어요. 그래도 쏘쏘한 시간에 도착해서
나쁘지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막히기 시작합니다. 유후! 픽업 가야 되는데 신호가 안 떨어져요. 바로 앞이네. 여기서 우회전해서 그냥 쭉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빨간색은 또 뭐냐? 저기 차 많다고? 왜? 아씨, 여기서 2차선에서는 저쪽 길로밖에 못 가는데. 기다리겠죠? 봉선동 가는 거였던가? 봉선동. 거리도 얼마 안 되니까 기다릴 거예요. 원래 거리 안 되는 사람들은 기다려. 근데 사람들이 신기한 게 한 2km, 3km 택시 타면 와, 자기가 엄청 멀리 간다고 생각하나 봐. 정신 차리세요. 기본 요금 거리가 2km예요. 어? 그럼 픽업 갑니다. 뿅. 내비도 믿을 게 못 돼. 아까 이 구간 빨간색으로 돼 있었거든. 야, 내 앞에 차 두 줄이다, 두 줄. 합이 5대. 내비 병신 뿅. 오늘 또 열심히 똥콜 파티 합니다. 하지만 픽업이 이쁘네요. 아름답다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고 510몇 미터 했으니까 아름다우려면 200m 밑으로 가야 돼.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고, 이거 그냥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하지만 봉선동에서 백운동 바로 옆에 가는 거라는 거. 사람들이 날도 덥고 지금 비도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택시 타고 가나봐요. 목적지는 자세히 안 봤는데 내가 봐서 2km 안 나와. 그럼 픽업 갑니다. 뿅. 감사합니다. 네, 말했죠? 2km 안 나올 거라고. 카카오티 딱 1.7km. 와, 근데 잔돈까지 다 받아가시네. 대단한데. 나는 5,000원짜리 주고 바로 내리시길래 잔돈은 주고 갈랑갑다 하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어차피 나는 이제 주려고 동전 세고 있었죠. 주려고 동전 세고 있었는데 차 앞에서 기다리시네. 뭐 어디서 이렇게 빵거리냐, 미친놈들. 아이고, 멀다 멀어. 우회전이 더 나을까? 우회전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잘했다. 별로 가기도 싫었다. 잘했다. 이것도 가기 싫었다. 다 가기 싫은 것들이었어. 잘했어. 거리도 픽업도 멀고 별로 가기도 싫은 거리였는데. 카카오티 아이씨, 이건 가고 싶었는데. 카카오티 뭐하냐 씨발놈아. 카카오티 미친 새끼네. 미친놈들이라니까요. 카카오. 아이, 내가 취소했냐? 내가 취소했냐고. 손놈이 취소한 거잖아. 그리고 그 뒤에 네가 띄워주기만 하고 날렸잖아. 근데 왜 이거를 나한테 막 떴다 날아가는 콜을 여러 개를 띄우냐고, 이 미친놈들아. 내가 취소하고 콜 뺀 것도 아니고. AI 이 새끼가 멍청해가지고 그냥 입력해 놓은 대로 하다 보니까 손님이 취소인지 내가 취소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 이 멍청한 새끼가. 이럴 땐 좀 짜증이 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아가는 콜이 하루에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콜을 줬다는 거는 내 잘못이라고 AI가 판단을 하는 거야. 아니, 님이 콜 들어온 지 30초도 안 돼갖고 취소당한 걸 나보고 어쩌라고. 진짜 이럴 때는 화딱지는 그 똑똑하다는 AI가 멍청해가지고 내가 취소를 당하잖아? 그럼 내가 피해자란 말이야. 근데 나를 가해자로 몰아. 이게 전에도 말했지만 그런 거죠. 너 뭘 어쨌길래 취소를 당해? 너 왜 그랬어? 이런 식이지, 개자식이. 그 뒤로도 좀 쓸만한 거 떴었는데 다 날라가고 뭐였냐,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월산동에서 어디였더라? 아씨 기억이 안 나냐? 짜증나는 상태에서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 봐볼까? 굿케어 점핑 다이어트. 아씨 굿케어 점핑 다이어트. 님이 나오지도 않네. 1km인데 기다리지 않을까? 기다리겠네요. 이렇게 안쪽에서 불러서. 아까 처음에 취소한 건 저희 남구청 그쪽에서 불러가지고 택시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줄방 서 있는 택시가 있으니까 그거 타고 가버렸나봐요. 쓰레기죠. 그래도 쓰레기 중엔 나은 쓰레기. 왜냐? 별로 내가 뭐 움직이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고작 한 100m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저한테 피해를 적게 해준 거죠. 그나마 이런 건 괜찮아. 쓰레기긴 해도 좀 덜한 쓰레기. 막 반틈 이상 가고 거의 다 갔는데 취소해버리면 개 열받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쓰레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 편할 대로 지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안 보는 거죠. 그냥 게임 데이터 이런 걸로 보는 거지. 불렀으면 기다려야지. 지가 왜 불렀어? 택시를 왜 불렀냐고. 지가 있는 곳까지 택시를 오게 하기 위해서 택시를 부른 거 아니야. 그랬는데 나와갖고 보니까 대기하고 있는 택시가 있거나 앞에 빈 차가 지나간 거지. 그래서 취소해버린 거 아니야. 미친놈들이. 출퇴근 시간에 1.9km 픽업이면 그래도 빨리 와요. 빨리 오는 편이에요. 재수없이 엄청 막히는 데서 오는 택시면 하루 종일 걸려. 한 10분 걸릴 수도 있어. 거기다가 또 남구청이니까 백운로탈이 있는 데잖아. 난 저런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너무 싫어. 항상 말하잖아요. 불렀으면 기다려. 택시 기사들도 잡았으면 가. 그게 기본적인 약속이거든. 근데 그런 걸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취소해버리고 지 편할 대로 딴 거 타고 가버리고. 난 이런 개쓰레기들의 마인드가 너무 싫어. 싫어도 너무 싫어. 콱 가다가 콱 뿅. 참 좋은 콜도 준다. 방금 전에도 2점 몇 킬로였는데 이번 콜도 봉선동에서 진월 보이죠? 고맙다. 고마워. 조금 오늘 초반에 픽업이고 거리고 나쁘지 않다 했는데 바로 본색을 드러내. 고마워 죽겠네 아주. 또 이제 방금 전에 뭐 하나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불,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지불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동 결제. 혀가 왜 이렇게 꼬이냐, 요즘 말을 잘 안 해서 그런가. 그리고 나서 자동 결제 요금을 입력을 하잖아요. 입력하고 결제하기 누르기 전에 미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불 누르고 자동 결제 금액을 입력을 했어요. 방금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지불 누르고 난 뒤에도 100원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제가 남은 거리를 표시 안 되게 해놨기 때문에 그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원래 지불 버튼을 누르면 멈춰야 맞거든. 근데 지불 버튼 누르고 나서 100원이 올라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 결제 금액 입력하고 결제하기 누르기 전에, 저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거든요. 결제하기 누르기 전에 미터기 한번 보고 그러고 결제하기 누르거든요. 방금도 100원이 올라갔길래 100원을 더 올렸어요. 자동 결제에다가.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내가 일부러 지불을 늦게 눌러서 100원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미터기에 찍혀있는 게 5,300원이니까 5,300원 올려야죠. 이거 틀리게 하시면 나중에 계산할 때 계산이 안 맞습니다. 만약에 201,100원인데 이거 100원 안 올려버리면
20만 1,000원으로 나와버리는 거지. 100원이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럼 내 주머니에서 이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동 결제 같은 경우는 결제하기 누르기 전에 미터기 한번 확인하시고 결제하기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쁜 픽업 합시다. 차도 겁나게 막히겠네요. 봉선동에서 진월동이면 이 거리를 뒤에 순환도로 타고 가면 딱 좋은데 절대 그렇게 안 돌릴 거예요. 근데 비슷하겠는데? 이쪽 태화아파트 쪽으로 해서 남구청으로 해서 돌아가나, 여기 진월 한신 있는데 근처가 대주 2차 건너편 이쪽이 그 뭐였지? 하여튼 목적지였는데 뒤로 이 용산 IC 쪽으로 타고 이렇게 넘어가도 거리 비슷하겠는데? 훨씬 빠르겠는데? 물론 손님 탄 데서 보자면 돌아가야 되구나. 이렇게 이 스타벅스 쪽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구나. 만약에 이 자리가 아니라 여기 건너편에서 탔다면 순환도로 쪽으로 해서 빨리 가는 게 딱 나한테는 좋은데 손님한테도 좋고, 타는 위치가 나쁘네요. 몰라, 이것도 취소할란가. 뭔 1.9km 갖고 취소하고 자빠졌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취소한 거죠. 5분도 못 기다리는 거지, 쓰레기들이. 지금 이게 이제 6분 남았는데 출발하면 6분 걸린다는 건데, 뭐 사람들은 택시가 지그들 근처에 기다리고 있다가 제발 콜 좀 불러주세요, 콜 좀 불러주세요, 아싸 콜이다 하고 날아갈 줄 아나봐. 정신들 차리세요. 당신들이 있는 곳으로 택시를 불렀으면 기본 5분에서 10분은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불러야지. 뭐 한 1, 2분, 2, 3분 안에 와주길 바라는 거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취소하면 차단을 할까? 별로 안 움직이긴 했는데 시간상으로는 벌써 3분이 지났어. 봐서 취소하면 죽인다. 뿅. 에휴, 진짜 카카오티. 다행이다, 날라가서. 진짜 개 족박 같은 새끼들이 진짜 씨발. 상무동이면 갈만하지. 여기 보이저 첨단에 삼평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일하는 새끼인지 주인인지는 모르겠는데 걔 족밥이야, 저기 씨발놈이. 나 진짜 욕 안 할라겠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내가 주차자리가 하나 있길래 에이 담배나 하나 펴야 되겠다 하고 주차하고 있었거든. 그랬는데 거기에 한 놈이 이제 담배 피려고 앉았어. 그래서 나 주차할 거니까 좀 비켜라 하는 식으로 살짝 빵 했어. 근데 씨발놈이 비키긴 비켰는데 주차하는데 불편하게 앞에 앉아있는 거야, 이 개새끼가. 에이구 씨발놈들. 근데 개새끼들이 택시를 알로 본다니까, 이 씨발 새끼들이. 와 진짜 여기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괜히 쌈밖에 안 나잖아. 꼭 참았다니까, 씨발. 생각을 해봐. 만약에 외제차 존나 좋은 게 와갖고 주차를 하겠다. 그래도 저 새끼가 저러고 앉아 있었을까요? 어? 아무리 손님이 아니고 택시라 해도 이 개새끼는 진짜. 하여튼 씨발놈들이 많아. 내가 진짜 욕을 안 하려겠는데 안 해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와 나 열이 받아가지고 진짜 웬만하면 싸움 안 하려니까. 싸움 해봤자 뭐 할 거요. 불편해지기만 하지. 일도 못하고 경찰서 가야 되고 맞으면 쪽팔리고 때리면 돈 나가고. 웬만하면 다 그냥 참으려고 하는데 와 저런 싸가지 없는 개새끼가 없네. 보이저 첨단에 삼평식당 절대 가지 마세요. 손님도 없더라고, 씨발놈. 지금 한창 손님 들어갈 시간인데 다른 가게는 몇 테이블씩 앉아있는데
거긴 손님이 없더라고. 손님이 없는 이유가 있어. 다 저런 개자식이 일하고 있으니 손님 누가 가겠어. 맛이라도 있겠어. 저기가 맛이 있으면 싸가지 없어서 손님 많지. 에라이 씨발놈아. 난 저런 게 너무 싫더라고. 아니 힘들게 일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끼리, 그것도 같은 서비스 업종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저래야 쓰겠어? 주차라도 편하게 하게 얼른 일어나고 비켜줘야지. 그러고 나서 주차하고 나면 주차도 겁나 빨리 했어. 한 3초 5초 한 번에 쑥 넣어가지고 잠깐 비켜갖고 있다가 주차하면 앉아도 되잖아. 씨발놈이 주차하고 있는데 앞에 계속 앉아있네. 와 개새끼. 아무리 지가 보기에 안전하다고 판단을 해도 주차하는 사람 입장에서 왼쪽 앞에 앉아있으면 그게 편하겠어? 저런 개새끼가 없어요. 하여튼 아 진짜 한 소리 해보려다가 한 소리 하면 욕 나갈 것 같고 주먹 나갈 것 같고 그냥 참았어요. 참아야지 어쩔 거요. 말했듯이 난 싸움도 못하고, 나는 싸움하면 죽여버릴 거야. 뭐 적당히 몇 대 때리고 겁주고 그런 건 못하니까. 등치가 큰 것도 아니고 나는 싸움하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죽일 생각으로 때려버리니까. 옛날에 한번 잘못 때렸다가 놀란 적도 있고. 진짜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차라리 막 되게 막 가오 잡고 있어 보이고 그런 놈들이 그러면 에라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개새끼 하고 말겠는데, 같은 서비스 업종에 일하는 사람끼리 저래야 쓰겠어? 그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택시를 추천을 안 한다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씨발놈들이 알로 보거든. 개새끼들이 손님이고 저기 지나가는 새끼들이고 어린 놈이고 나이 먹은 놈이고. 진짜 먹고 살라고 돈 벌라고 또 나 같은 경우는 콜을 잘 받으니까 먹고 살 만큼 벌고 하니까 참고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한 200-300 받고 저런 취급 당하면 난 안 해. 뭐하러 해. 200-300 벌면서 이런 취급 받으려면 차라리 어디 가서 노가다를 뛰고 말지. 노가다를 뛰든가 전에 했던 지게차를 다시 하든가. 지게차 다시 해도 한 250은 받아요. 못해도 이제 좀 야간 많고 좀 조건 괜찮은 데면 300 이상도 받을 수 있고. 근데 광주권이 워낙 임금이 싸고 거지 같다 보니까 좋은데 찾기 힘들어서 잘해야 250, 300이라 그냥 참고 하는 거지. 진짜 그러지 맙시다. 같이 서비스업 하고 같은 서비스업 아니더라도 같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끼리 그러지 맙시다. 진짜 징하네 징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에휴.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어디 식당을 가더라도 거기 일하는 점원들 알로 보지 마세요. 다 우리처럼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사람 비유 맞추면서 일하고 다들 힘들게 일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입니다. 어리다고 막말하고 함부로 하고 취했다고 지랄하고 진상 떨고 그러지 말란 소리예요.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저 개새끼같이 주차하고 있는데 앞에 쳐 앉아갖고 있지 말으라고.
진짜 기분 작같아갖고 폭발할 때 같으면 빰 쳐보니까. 아이씨, 오늘 욕 안 하려고 했는데 저 개새끼 때문에 욕하네 또. 뿅. 이것도 그냥 아파트 앞으로 불러서 나와서 타면 안 되나? 굳이 너희 집 앞으로 불러야겠니? 이거 멀어 보여도 얼마 안 돼요. 거리 한 20-30m?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굳이 집 앞으로 불러야 돼? 카카오가 다 망쳐놨어 씨발놈들이. 옛날에는 전화로 택시를 불러도 이렇게 집 앞으로 부르진 않았을걸요. 아파트 입구나 어디 길 도로변 이런 데로 불렀지. 옛날에 택시를 많이 타보진 않아서. 에휴, 일단 픽업합니다. 뿅. 픽업 아름답죠. 300m 거리도 첨단. 여기가 쌍촌동 쪽인데 참 아름답죠. 아, 아름다워라. 사람 나와있나? 여기서 보일텐데. 배라 앞이면 사람이 누구 하나 서있는데? 예, 별일이네. 남자 새끼가 뭔 인형을 2개를 달고 다니는데 가방에 단 건가? 애들 저게 유행인 건 아는데 뭔 남자 새끼가 가방도 아니고 가방 앞에 줄에다가 인형 2개를. 귀여워 보이고 싶냐? 요즘 애들은 또 우리랑은 생각이 다르니까요. 일단 픽업 갑시다. 뿅. 네, 방금 손님 또 하나 내려줬고 바로 콜이 들어왔어요. 근데 버스 길에 있어가지고 빠져나오느라고 보지도 않고 콜을 받았거든. 오, 근데 라마다 플라자 이거 상무 지고 있는 거 맞지? 유후. 첨단에서 상무로 갑니다. 뿅. 네, 첨단 갖고 첨단에서 상무 10km 나이샤. 이제 얼마나 부려먹을런지. 좋은 거 쓸만한 거 2개 줬으니까 이제 또 사정없이 부려먹겠지요. 송정역 내려줬는데 송정에서 송정. 나 이럴 줄 알았어. 원래 아까 줄라고 했을 건데 내가 길빵을 태워버린 거지. 똥콜 줄라고 했는데. 알았다, 똥콜 치자. 그래도 중타 한 2-3개 받았으니까 똥콜 쳐야죠. 손님 태울게요. 저 앞에 있네요. 네, 밥 먹고 왔어요. 빵이 형님이 짜장면 사줘가지고. 근데 은근히 80m 도로에서 첨단 오는데 오래 걸리네. 한 10분이면 올 줄 알았는데 신호 계속 걸리고 카메라 걸리고 하다 보니까 한 17분 6분 많이 걸려버렸어. 짜장면이 굳어있더라고. 아, 배불러. 또 일해 봐야죠. 이제 9시 차도 좀 빠졌을 시간이고. 근데 콜이 없네. 이런 젠장. 콜 주세요. 뿅. 꼭 가스 늘어간 다음 콜을 줘요. 첨단에서 건국동 가봅시다. 뿅. 아, 나 더럽게 콜 안 주네. 짜증나게. 안 그래도 가스 넣으러 가는 중이었는데 괜히 콜 줘가지고 건국동 보내더니 건국동에서 양산동 들려서 여기 보험병원 앞에까지 왔는데 콜 한 개가 안 뜨네. 짜증나게 하네. 아, 밥 먹기 전까지도 괜찮은데 밥 먹고 나니까 이러네. 미친. 아이씨. 충전소 가고 똥이나 싸야 되겠다. 씨. 지금 한창 이제 차도 빠질 시간이라 콜받아고 날라든 게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이 지랄을 하고 있네. 아, 짜증나. 그리고 충전소 이 새끼들 다 가격 담합했다니까. 아마 내가 넣는 충전소가 가격이 좀 높은 편일 거예요. 택시가 넣을 때 1133원이니까 아마 이게 높은 편일 거야. 내가
전체적으로 다 보진 않았는데, 근데 여기서 유류 보조금을 받으면 한 990원? 대략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가격에 비슷한 충전소가 없어. 아까 봤더니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봤더니 광주에서 제일 싼 데가 999원이야. 그 다음에 1000원짜리 한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있고, 일반이 넣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손해를 안 보고 일반으로 가스를 넣으려면 980원, 990원짜리에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그만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충전소가 없어. 미친거죠. 이게 말이 안 되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휘발유는 계속 경쟁을 하는데 왜 가스는 경쟁을 안 하냐 이거지. 가격 경쟁을 해서 자기 충전소를 오게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안 해. 내가 봐서는 이것들 다 담합이야. 제일 높은 충전소보다 제일 높은 가격이 높은 충전소 가격에서 유류 보조금을 뺐을 때 그 이하로는 내리지 말자고 담합했다니까. 이거 분명히 했다니까. 이거 조사 한번 해봐야 돼, 개새끼들. 아니, 가격 경쟁을 하면, 아니, 유류 보조금 안 받고 한 970원, 980원 한 대 가고 넣어버리지. 근데 얘들이 안 해.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 이 새끼들.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없어. 어떻게 1133원에 손해 안 보려면 980원, 990원짜리 넣어야 되는데 딱 990원짜리 넣냐고. 무조건 다른 데서 넣으면 유류 보조금 받는 것보다 손해보게 가격을 맞췄다니까, 이 새끼들이. 이거 조사 한번 해야 돼. 야, 999원짜리도 없어졌네. 이제 1000원이 최저네. 이 새끼들 분명히 가격 담합하고 있어. 내가 넣는 데가 어디 있을까? 최저 가격을 보면 10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넣는 충전소가 그래도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인데, 다른 데서 넣는 것보다 유류 보조금 받는 게 리터당 10원씩이라도 이득인 거지. 이런 식으로 충전소를 다 맞춰놨다니까, 가격을. 이 새끼들이 충전소 사장끼리나 어떻게 다 담합해가지고, 이거 조사 한번 들어가야 돼요. 이거 가격 담합이야. 이런 걸 해줘야 될, 이런 걸 해줘야 될 노조나 조합이나 어디 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새끼들 다 입 닥치고 있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가스 넣는 사람만 손해보는 거야.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유류보조금을 받나 안 받나 가스 가격은 같아야지. 왜 유류보조금 받는다고 더 비싸게 넣냐고. 일반 승용차들은 한 100원씩이라도 싸게 넣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요. 그럴 거면 유류보조금을 왜 줘? 그냥 할인된 가격에 넣지. 별 차이도 안 나는데 뭐 30원 해봤자 하루에 1200원? 1500원? 뭐 한 달 해봤자 그거 얼마나 된다고. 1, 2만원? 2, 3만원? 쓰레기 새끼들이야 이거. 나 이런 가격이 차이가 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 아니, 유류보조금을 지원을 왜 해주는데, 택시 회사들이나 아니면 개인 택시들이나 이런 사람들 좀 더 싸게 가스를 넣게, 이게 일상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영업용으로 쓰는 거니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할인을 해주는 거잖아. 근데 일반 승용차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일반 승용차들은 유류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유류보조금이 없는 승용차들이랑 택시가 넣는 가스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이거지. 말이 안
안 되는 거요. 이럴 거면 율보조금을 왜 줘? 그냥 다들 할인된 가격에 넣지.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1년 모아봤자 뭐 한 50만원도 안 되겠구만. 한 달에 50도 아니고. 봐봐, 여기 충전소 가격 보면 100원 차이밖에 안 나. 100원 싸게 넣나? 한 130원 유료보조금 받나? 뭔 차이가 있냐고. 아, 짜증나니까 또 배도 아프려고 그러고. 가스 넣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충전소 와서 가스 넣고 아까 밥을 먹어서 그런지 배가 아파서 화장실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 봅시다. 디미럴 콜 안 줄란 말고 콜 안 주면 길빵 찾아서 태워버리지마. 이씨,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새끼야. 뿅. 와, 아까 밥 먹기 전에 2.4, 2.5까지 올렸었는데 카카오티. 지금 보니까 2.2까지 떨어져 버렸네. 이런 젠장. 그러니까 아까 밥 먹고 켜서 콜 없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한 10분 정도, 7분인가 10분 정도 지나서 콜 받고 그거 하고 나서 한 1, 20분 또 콜 못 받고 가스 충전소까지 왔으니까 그러는 사이에 2.2로 떨어져 버리네. 와, 힘들다 힘들어. 택시가 이게 문제야. 조금만 콜 못 받고 조금만 손님 못 태우면 시간당 매출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다 이 정도 좀 괜찮은 거 하나 받으면 또 살짝 올라가는데 쉴수록 시간당 매출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전액 납부제, 전액 관리제, 그게 어찌 보면 좋은 거예요. 취지는 좋아. 취지는 얼마를 벌든 월급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뭐 최하 얼마를 벌어야 되네, 이게 있는 게, 이게 산학금이지 뭐야. 그리고 현실에 적용하기가 뭐가 많이 부족해요.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짓거리야. 법인 회사 다 망하라는 거지. 누가 열심히 하겠냐고. 얼마 이상만 벌면 똑같은 월급을 주는데 누가 열심히 해. 차라리 그냥 그거만 딱 채우고 놀아버리지. 집에 가서 잠이나 자지. 자, 손님 있는 것 같네요. 전액관리제가 원래 8월부터 시행하기로. 그러고 보니까 8월이네 자, 손님 태울게요. 뿅. 16,000원이 나왔는데 너는 싫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였어. 경유. 그것도 아주 떳떳하게. 난 너무 싫어하거든, 경유. 그것도 요청이나 부탁을 한 게 아니라 가다가 월곡시장 내려주고 갑시다. 님이 너희들이 나한테 뭐 경유 맡겨놨냐? 경유하면 택시비 더 주냐? 너희 집에 딸려있는 택시, 내가 뭐 전용 기사냐? 씨발 고작 10,000원 내고 택시 타면서 이 개새끼들이. 아, 욕 안 하려겠는데. 거기다 뒷장에 있는 거 계속 하고 오더라고. 그래, 그거는 그럴 수 있어. 아파서 그런 거니까. 트림했어. 창문 열고 하더라고. 뭔 소리냐고 옆에 친구가 물어보니까 트림했대. 누가 들어도 오바이트 하는 소리가 난 뒤 트림이래. 이게 진짜로 트림인데 소리를 희한하게 내더라고. 근데 경유한 것 자체부터 짜증이 너무 많이 났어. 어떻게 다들 그렇게 떳떳하게, 어떻게 그렇게 떳떳하게 여기 한번 내려주고 갑시다 말이라도 그냥, 아, 죄송한데 친구 여기 월곡시장에 한번 내려주고 가시게요. 얼마나 좋냐고. 여기 월곡시장에 한번 떨궈주고 갑시다. 씨발까. 쓰레기 새끼들이 존나게 떳떳해요.
뭐라도 맡겨놓은 것 마냥 이 씨발놈들도 좀 길 건널 때는 좀 빨리빨리 좀 차 건너라 이 개새끼들아. 아주 세상 느긋해요 씨발놈들이. 에이 씨발 새끼들 하나가 지랄인 게 계속 지랄이네. 내가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씨발. 에이 야구 끝났나 보네. 야구복 입고 있네. 여기까지 나와 있네. 벌써 끝났나? 아 오늘 점수가 안 나더라고. 아까 3회 4회까지인가 봤는데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끝났나 보네요. 벌써 여기 하남 메가박스까지 야구복이 보이는 거 보면 사람은 좀 있는데 어떻게 아무도 택시를 안 부르고 안 잡지? 이 앞에 애들 택시 타려고 기다리는 건가? 택시 탈 거 아닌가 본데. 에휴 아씨 어떻게 밥 먹고 난 뒤로 카카오티. 밥 먹고 난 뒤로 너무 꼬여가지고. 뭐요 여기요? 뭐요 여기요? 여기라는데? 나 순간 깜짝 놀랐네. 벌써 콜 받자마자 도착인데? 뭐야 근데 아무도 없어. 픽업이 극강의 아름다움을 뽐냈었죠. 세우자마자 그 자리 픽업. 근데 이게 또 카카오 내비 문제였어요. 아까 섰던 그 자리가 아니라 그 한 10m 정도 뒤에 세븐일레븐으로 핀이 찍혀 있었거든. 사람은 그 건너편 스타벅스에 있었지만은 픽업 위치도 세븐으로 돼 있는데 안내는 한 10m 정도 지나서 그 자리로 안내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나는 그 자리인 줄 알고 서 있고 손님한테 전화했더니 뒤에 스타벅스에 있다 그러고. 스타벅스면 거의 맞거든요. 고작 몇 미터짜리 도로 건너편이니까. 손님은 크게 실수한 게 없어. 근데 내비가 지랄인 거죠. 왜 10m 앞으로 안내하는지 알 수가 없어. 내비 개똥이야 진짜. 에이 징글징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게. 뭐 택시 어플 업데이트 됐다 하던데. 저는 지금 자동 업데이트를 해놔가지고 업데이트가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거든요. 자동으로 와이파이로 들어가면 업데이트를 해버리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바뀐 뭐야. 빨간불이고 막 다 가버리니까 나도 갔잖아. 뭐가 바뀐 게 뭔지 모르겠어. 똑같아. 내비 픽업 위치 잘못 알려주는 것도 똑같고 커브길 안내도 살짝씩 이게 약간 묘하게 틀린 거 그것도 똑같고 나아진 게 없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손님이 불편하고 뭐 어쩌고 하면 열심히 개발하고 바꾸고 할 텐데 택시기사가 불편한 건 그냥 참아라요. 참고 해. 근데 티블로도 안내 이래요. 픽업 위치라든지 지도 갱신이라든지 티블로도 똑같이 엉망이에요. 설마 가맹이랑 비가맹이랑 차별하나 싶어서. 그러진 않겠죠. 어차피 어플 업데이트 그 번호가 정해져 있는데 가맹이라고 다른 게 업데이트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럴까? 차별을 둘까요?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 어떤 지역에 누구는 뭐 2.15 버전이 나왔다고 하는데 내 폰에는 2.12 버전만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 버전이 갈렸거든. 아니 왜 업데이트 버전이 갈려? 업데이트 버전은 전국이 동일해야지. 왜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은 뭐 17까지 나왔고
어느 버전에 어느 지역 사람 뭐 1호까지 나왔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가맹 비가맹 택시 어플도 차별을 두나? 지금은 차별을 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새로운 기능에 손님이 내리고 난 뒤에도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거든. 내가 봐서는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최신 버전을 쓰게끔 바꿨다고 저는 보거든요. 손님이 전화를 하려고 해도 9버전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전화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불편함 신고가 몇 번 들어오니까 모든 기사들이 최신 버전을 써라 하고 일부러 그렇게 막아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물론 제 예측이긴 합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카카오는 충분히 그럴만해. 왜? 일하는 택시기사 따위는 그냥 소모품 정도로 보거든. 손님은 왕이고 모든 업데이트나 이런 운영을 손님 위주로 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어디 픽업을 가는데 뭐 이 앞에 있다고? 되게 어두운 길인데, 아, 버스 정류장이 있구나. 손님 태울게요. 네, 우산동에서 송정역 왔습니다. 아, 송정역 아니고 송정역 옆에 호텔 3.몇 킬로. 송정역이라고 꼭 거리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온 김에 송정역 한번 들려보려고요. 보니까 택시가 많네요. 콜이 없을 가능성도 아주 높네요. 그러든지 말든지. 에이 젠장, 평동이나 들어가 버릴까. 일하기도 싫은데. 괜찮은데? 콜 없으면 저 평동 갈게요. 가서 담배나 하나 필랍니다. 님 이럴 거. 콜도 없고 웜에 택시 많은 거. 안쪽 택시 자리는 한 20% 정도 비었는데 밖에는 꽤 많네요. 뭐 풀로 찬 건 아니고 밖에도 한 20% 정도 비었어. 아직 휴가철이라 올라오고 내려가는 사람 많을 건데 왜 저거밖에 택시가 안 차 있을까? 택시가 좀 빠졌어야 맞는데 희한하네.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꼴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꼴창 가자 뿅. 카카오티. 뭔 신흥동에서 도산동이냐. 뭐야, 바로 옆에야? 뭐야 이건. 여기 맞냐? 너무 빨리 와버렸는데? 우리 아까 지나가면서 봤던 담배 섹시하게 피는 아가씨였는데 바로 와버렸네요. 손님 태울게요. 뿅. 아, 이놈의 내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좌회전해가지고 골목 쪽 들어가자마자 손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 태우고 내비 안내를 눌렀는데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서 작게 한 바퀴 돌아서 좌회전으로 가는 경로였거든. 근데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없이 어차피 차도 없으니까 그 골목 그 자리에서 차 돌려가지고 바로 좌회전해서 가라는 경로로 갔거든요. 그러고 내비가 내 위치 잡고 재탐색하고 해가지고 잘 갔어요. 가고 있는데 앞에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있는데 내비는 안내를 안 해줘. 내비는 그 다음 사거리에서 우회전해갖고 가라고 안내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사거리 하나가 남았는데 카메라가 있는데 안내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내비가 이게 뭐지? 왜 안내를 안 해주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잠깐 다른 톡이랑 차 정차되어 있는 상태니까 신호 걸려가지고 정차되어 있는 상태니까 다른 톡이랑 한번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여기서 우회전 하라는 식으로
내비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정확히 방향이 맞아서 우회전이 아니라 우리가 내비 안내 껐다가 다시 키면 한 45도 정도 기울어진 안내 있잖아요. 정확히 방향이 안 맞는 안내. 그렇게 해서 우회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거리 하나 더 가야 되는데? 에이, 우회전이 아니라 내 위치를 잘못 잡아서 저게 우회전이 아니라 직진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직진했죠. 그랬는데 경로 리셋해 버려. 그래가지고 아까 알려줬던 경로랑 다른 데로 보내버려. 와, 그니까 아까 처음에 리셋했을 때 내 위치를 제대로 안 잡아진 거예요. 위치를 움직이고 있어. GPS 잡아주고 움직이고 있는데 내 위치를 못 잡은 거야. 내가 한 블럭 더 가서 부스터콜. 뭐야, 씨발. 내가 한 블럭 더 가서 우회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아니고, 이게 내비상에 나는 한 블럭 덜 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내비상으로는 내가 한 블럭 더, 씨발 말이 꼬이냐. 내비상으로는 내가 한 블럭 덜 가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는 그 다음 사거리에 가 있었던 거죠. 이게 뭔 개 같은 경우냐 이거지. 아, 진짜 카카오 택시 어플에 있는 내비 개 쓰레기인 거 같아 진짜. 다 갖다 버려야 돼. 야씨, 방금 뭔지 띄웠다가 딴 사람 줘보냐. 족같다. 부스거리면 광산구였을 건데, 광산구 월곡동이나 우산동도 그나마 거리는 쓸만하지만 수안동이나 뭐 첨단 가버리면 거리 죽이는데 보지를 못했다. 나중에 편집할 때 한번 봐봐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걸 딴 사람 줬는지. 뿅. 방금 이상한 거 봤어요. 여기가 80m 도로 옆에 아파트 앞인데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었거든. 주차된 차들 앞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나도 담배 하나 피고 다시 시작하려고, 지금 삥콜 안 받으면 또 12시 넘어버리니까 담배 하나 피고 시작하려고 그 앞에다 세웠는데 갑자기 아줌마 하나가 잠깐만, 차가 빠진 게 없네. 아닌데 분명히 차를 한 대 타고 휙 갔는데, 휙 가고 그 뒷차가 따로 또 갔는데 이상하다? 그게 아닌가 보네. 여기에 아줌마 하나를 내려주고 아줌마는 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네. 옆에 계단 있네. 아줌마는 내려가지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고 남자는 가더라고. 왠지 불륜의 냄새가. 나는 차 한 대 빠져나가고 그 차도 가길래 차 여기다 놔두고 둘이 차 타고 좋은 데 갔다가 얼레리 꼴레리 하다가 이제 각자 차 타고 집에 가나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아줌마는 집에 간 거네. 여기가 집이네.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남자는 갔네. 그러네. 거의 비밀 첩보 작전이구만. 택시가 서 있은 게 앞에 서 있으니까 불안했을까? 뭐 블랙박스 이런 데 찍힐까봐? 블랙박스 내가 준비해 놓는다. 협박할 거야. 돈 뜯어낼 거야. 일단 빨리 완료해야 되고요. 다시 일 시작해 볼게요. 뿅. 콜 꺼버렸어. 아니, 시간이 50분이면 뭐 삥콜이라도 하나 얼른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일하려고 했는데 53분 돼 버렸네. 지금 54분 돼 버렸고, 차라리 담배 하나 더 피고 시작해 버리는 게 낫지. 지금 콜 들어와 가지고 4,300원으로 시작하느니 담배 하나 더 피고 5,160원으로 시작할게요. 이게 50분이었으면 바로 이 앞에 하남 메가박스 쪽으로 갔을 건데, 그냥 좀만 더 쉬었다 합시다. 뭐 몇 분 더 쉰다고 내 뭐 매출이 뭐 깎이고 그래? 깎이지. 지금 차 시동 걸어놨잖아. 시간 가고 있다고, 새끼야. 그놈이 그놈이야. 알았어. 뿅.